반응식 알고 있죠? 화학 반응식.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반응식이 뭐가 있냐면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식.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하면 물이 만들어진다. 이런 게 이제 화학 반응식이죠. 왼쪽에 있는 게 반응물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생성물. 자, 요게 어떻게 결정이 됐나 처음부터 써보면은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얘네들 지금 원자의 개수가 많니? 반응물의 원자의 개수와 생성물의 원자의 개수가 다르다고. 무슨 말이냐면 수소 2개, 수소 2개는 맞아요. 근데 산소 2개, 산소 하나잖아. 이게 다르다라는 거야. 원자의 개수를 같게끔 맞춰줘야 돼요. 자, 그럴 때 어떤 순서로 맞춰줄 거냐면은 일단 가장 복잡한 화학종의 개수를 1로 정한다. 이런 규칙이 있죠. 여기서 가장 복잡한 건 물이 가장 복잡해 보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원자의 개수가 같아질 때까지 개수를 조정한다. 자, 수소 2개죠. 수소 원자 2개가 나오려면 분자 하나 있으면 되겠죠. 그죠? 산소 원자 하나예요. 그럼 산소 분자 2분의 1개가 있으면 되겠죠. 분자가 2분의 1개 있으면 산소 원자 하나짜리겠지. 자, 미지수를 표시한다. 이건 좀 이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는 마지막 개수를 간단한 정수비가 되도록 조절하고 1은 생략한다. 개수를 간단한 정수비, 여기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H2 플러스 O2가 H2O가 된다는 이 윗반응식이 완결이 될 거예요. 반응식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상태도 표시해 주는데 상태 표시할 때 기체는 가스 G라고 표시를 하고 액체는 리퀴드 L, 고체는 S, 솔리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수용 상태는 AQ라고 표시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보면요, 일단은 C2H6 탄화수소예요. 탄화수소라는 건 뭐냐면은 탄소에 수소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탄화수소입니다. 탄화수소와 산소가 반응하는 이 반응이 뭐냐면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탄화수소 중에 탄소가 2개짜리를 우리가 에테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탄화수소가 산소와 만나서 연소 반응을 진행을 하면요, 연소 반응의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입니다. 얘네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이거 반응식이 완결된 상태가 아니야. 탄소 2개인데 탄소 하나잖아. 지금 완결되지 않았다고. 수소 6개인데 수소 2개니까 이거 완결되지 않았죠. 이걸 맞춰줘야 돼요. 자, 이때 첫 번째 가장 복잡한 화학종을 개수 1이라고 둡니다. 아시겠죠? 얘를 개수 1이라고 두는 순간 반응물 쪽에서 탄소가 2개죠. 그러면 생성물 쪽에서도 탄소가 2개가 나와야 돼요. 따라서 여기에 개수가 2라고 찍힌 거야. 아시겠죠? 수소가 6개, 그래서 수소 6개 맞추기 위해서 3H2O 이렇게 찍힌 거예요. 가능하죠? 그럼 얘네들의 개수가 정해졌단 말이야. 그럼 산소의 개수도 2, 4 플러스 3에서 7개 나오죠? 그럼 산소의 개수는 2분의 7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럼 산소 원자의 개수가 7개가 나오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정수로 맞춰주면 2, 7, 4, 6 이렇게 개수가 뜰 거예요. 자, 얘도 한번 봅시다. 철의 재련 Fe2O3와 CO 일산화탄소라고 합니다. 산소 하나가 붙은 탄소, 그래서 일산화탄소야. 자, 얘네 둘이 만나면 Fe와 CO2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대요. 여기서도 가장 복잡해 보이는 애가 얘죠. 얘 개수 1로 두고 얘를 개수 1로 두면 철이 2개니까 철이 2개. 그 다음에 개수 1로 두면은 산소가 3개인데 그럼 얘 2분의 3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얘가 2분의 3이면은 산소 O2짜리니까 산소 3개가 나오긴 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산소가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얘의 산소를 특정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얘 때문에. 이럴 때 미지수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A라고 그러고 얘를 B라고 둡시다. 근데 보니까 탄소가 여기에만 포함되어 있고 여기도 탄소가 여기에만 포함되어 있죠. 반응물에서 탄소가 요놈한테 포함되어 있고 생성물에서 탄소가 요놈한테만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A라면 이 B도 A겠죠. 탄소를 가지고 반응식을 먼저 썼을 때 A는 B라는 게 먼저 나오고요. 산소도 봅시다. 산소는 여기서 3이 있죠. 그래서 3, 반응물에서 3, 그리고 A가 있는 거지. 산소 A개. 여기에 그 산소의 개수가 동일해야 돼. 2B죠. 산소의 개수 2B가 있죠. 근데 이게 곧 2A일 거고, 그러면 A가 3이라고 나오네요.
그럼 여기가 3, B는 A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3.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요 여기도 좀 더 할 말이 있는 게 뭐냐면 일산화탄소가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산소가 부족할 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할 때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산소가 부족할 때가 언제지? 화재 장소. 화재 장소는 밀폐된 공간이라서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산소가 연소 반응을 진행을 해서 CO2까지 갈 수가 없는 거야. 산소가 두 개 붙을 수가 없는 거야. 산소가 부족해서 CO 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뭐냐면은 이 CO 는 산소가 부족해서 만들어진 놈이죠. 그럼 얘는 산소를 좋아하겠네. 그죠? 산소 하나를 얻어서 어떻게든 CO2가 되려고 노력을 할 거야. 그쵸? 자, 얘와 CO가 반응을 한대요. 일산화탄소네. 산소 좋아하는 일산화탄소네. 얘는요, 산소를 3개를 가지고 있네요. CO 하나당 산소 하나 떼와서 CO2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얘가 3개야? 그러면 CO 3개가 들러붙을 수 있어요. CO 3개가 들러붙어서 산소 원자 3개를 떼오는 거야. 그래서 Fe 2개 만들어지고 3CO2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뭐 원리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식은 일산화탄소 반응식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자, 반응식 한번 완결해 봅시다. 뷰테인 C4H4래요. C4H10 이게 산소 기체와 반응한다. O2와 반응한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와 물이 된다. 이산화탄소가 CO2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하고 물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자, 이거 개수 맞지 않아요.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가장 복잡한 화학종을 개수 1로 둔다. 그럼 반응물 쪽에서 탄소 4개죠. 그럼 4CO2라고 특정 지어지는 거야. 탄소가 여기에만 있죠. 반응물 쪽에서. 그리고 생성물 쪽에서도 탄소가 얘한테만 있는 거죠. 그럼 얘가 결정됐으면 얘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수소 여기에만 있죠. 수소 여기에만 있죠 또. 그럼 얘가 결정되면 얘도 또 결정되겠네. 수소 10개니까 수소 10개 맞춰주기 위해서 OH2O라고 하면 되겠네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산소는요? 얘네 둘이 결정되니까 생성물 쪽에서 산소의 개수가 결정이 되죠. 4, 2, 8 플러스 5에서 산소가 13개가 나오죠. 그럼 여기 반응물 쪽에서도 산소가 13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의 개수가 2분의 13이 나오면 되겠죠. 그럼 산소 원자가 13개가 나오겠죠.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완결을 하는 겁니다. 자, 고체칼륨이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와 수용액 상태의 수산화칼륨을 생성한다. 고체칼륨 KS라고 표현을 합니다. 칼륨 이게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만들어내고요. 수산화칼륨을 만들어낸대요. 자, 얘네들 맞춰주면 되겠죠. 자, 가장 복잡한 애가 얘죠. 그러면 얘를 1로 둘 수 있겠죠. 또는 가장 복잡한 화학종이 얘로 둬도 돼요. 생성물 쪽에서 둬도 돼요. H2O는 뭐 원자가 3개긴 하지만 원소의 종류가 2개죠. 얘는 원자 3개고 원소의 종류 3개. 그럼 따지고 보면 얘가 사실 더 복잡한 놈이네요. 그죠? 그럼 얘를 1로 둬봅시다. 자, K 여기에만 있죠. 그리고 K 여기에만 있고 얘가 1이면 얘의 개수는 1이고요. 산소가 하나 있는 거죠. 생성물 쪽에서. 그러면 반응물에서도 산소 하나 있는 거고. 지금 수소가 여기 하나 있지. 근데 반응물 쪽에서 수소가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는 거지. 여기 수소 하나, 그리고 여기 수소 하나 더 있어야겠네. 그러면 2분의 1 H2가 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 곱해주면 되는 거고. 암모니아 기체, 암모니아가 뭐냐면 NH3예요. 암모니아 기체가 산소와 반응해서 일산화질소와 수증기를 생성한다. 수증기가 물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복잡해 보이는 게 누구냐면 1NH3. NH3가 좀 복잡해 보이네요. 근데 꼭 이렇다고 해서 복잡하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주로 잡는 건 뭐냐면은 얘 하나가 생성물들을 또는 생성물 하나가 반응물들을 특정 지을 수 있어야 돼. 얘 하나가 질소와 수소의 개수를 특정 짓고 있죠.
왜? 질소와 수소는 얘한테만 포함되어 있잖아. 얘한테는 없는 거잖아. 그럼 얘 하나가 질소와 수소의 개수를 특정 짓고 있다고. 그러면 질소 하나 나오고 수소 3개, 수소 3개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2분의 3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남은 애가 얘밖에 없잖아. 산소의 개수 맞춰봅시다. 산소 하나, 여기 산소 2분의 3개, 총 2분의 5개가 있죠. 산소 원자가 2분의 5개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분자는 4분의 5개가 있으면 되죠. 아시겠죠? 어려워요? 안 어렵죠? 졸라 쉽죠? 개 쉬워요. 숙제. 다 넘어가. 다 필요 없어요. 자, 화학 반응식 개수 봅시다. 개수 1대 2다. 그리고 1대 2다. 얘 하나 두 개 반응해서 하나 두 개 만들어지는 겁니다. 개수비로 봤을 때. 분자 수비도 한 개와 두 개가 반응해서 한 개와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거. 몰 수비로 봤을 때도 1몰, 2몰 반응해서 1몰, 2몰이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거하고 질량비는 좀 달라요. 질량비는 지금 1대 4죠. 16g, 64g. 이거 질량비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분자량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질량이 뭐죠? N 곱하기 MW. 이게 1몰당 질량이죠. 1몰당 질량에 총 몰수를 곱해주면 총 질량이 나올 거라고.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자, 근데 1몰당 질량 얘 16짜리예요. 이게 나와야 돼. 얘 1몰당 질량이 16짜리라는 거. O2는 1몰당 질량이 32짜리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1몰당 질량비고요. 반응 몰수비는요 1대2예요. 개수비 1대2. 이게 총 질량비라는 거지. 반응하는 질량비가 16대 64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반응할 때 몰수는 1몰, 2몰 빠질 때 질량은 16g, 64g 빠진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질량비와 몰비가 다르다. 자, 부피비가 곧 몰비죠. 1몰의 부피가 22.4리터죠. 그래서 1몰 44.8리터는 2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부피비도 1대2로 반응하더라. 우리가 화학원에서 보면요, 결국에는 개수 비율이 중요해요. 22.4리터, 44.8리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3몰, 6몰 또는 1몰, 2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비율이 1대2다. 비율이 1대2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진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할만하죠? 여기까지도 할만해요. 자, A 플러스 3B가 2C가 되는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개수가 1과 3과 2죠. 1과 3과 2만큼만 반응을 시킬게요. 반응 전에 전체 몰수는 5개, 6개 있었고 반응을 내가 1개, 3개, 2개 시키겠다 해서 이걸 가운데 줄에 써준 거야. 그럼 반응 후에 4개, 3개, 2개 이렇게 남는 거죠. 그죠? 그러면 A가 4개 남았다는 거고 B가 3개 남았다는 거고 C는 2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1과 3과 2가 뭐냐면 개수죠. 개수. 얘네들의 개수가 1과 3과 2잖아. 개수비만큼만 딱 반응을 시켜준 거야. 난 이걸 이제 뭐라 그럴 거냐면은 한 바퀴 돌렸다라고 할 거예요. 한 바퀴 반응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 바퀴 더 돌려봅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3개, 빵개, 4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바퀴 돌렸을 때. 근데 2바퀴 돌리고 보니까 B가 없네요. 이게 뭐야? 반응을 더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 B가 부족해서 B가 반응을 제한하고 있잖아. 그게 뭐냐면 B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거예요. 한계 반응물 뭐야? 부족해서 반응을 제한하는 물질. 그게 한계 반응물이에요. 요게 한계 반응물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세 번째. 자, 처음에 11개가 있었죠. 전체 몰수가 11개라는 거야. 뭐 5몰, 6몰은 아니지만 그냥 대충 11개, 11몰 있었다고 보자고. 11개 있었어요. 자, 이게 N 토탈이라고 해요. 전체 몰수 N 토탈이라고 씁니다. 11개가 있었는데 한 바퀴 돌리니까 4개, 3개, 2개에서 9개가 됐죠. NT가 9개가 됐어요.
한 바퀴 더 돌리니까 두 바퀴 돌렸지 이제 7이 됐어요. 3 더하기 4에서 한 바퀴 돌릴 때마다 두 개씩 빠지고 있네요. 한 바퀴 돌릴 때마다 두 개씩 빠진다. 난 이거를 델타 t가 마이너스 2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한 바퀴 돌릴 때마다 왜 두 개씩 빠지냐면요, 한 바퀴가 뭐야? 개수비대로 반응을 하는 거죠. 한 바퀴가 이 말이란 말이야. 근데 보니까 반응물 총 4개가 생성물 2개가 되고 있잖아. 4개짜리가 2개가 되는 반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 바퀴당 2개 빠지고 있잖아. 그래서 한 바퀴당 전체 몰수가 2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런 게 델타 t가 마이너스 2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A 플러스 2B가 5C가 된다. 이럴 때 델타 t는 몇이게요? 플러스 2죠. 왜? 3개짜리가 5개가 되고 있으니까 한 바퀴당 2개가 증가할 거라고. 그러면 반응물이 처음에 뭐 몇 대 몇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6개가 있었고요. 반응 후에 10개가 됐대요. 그러면은 4개가 증가한 거죠. 한 바퀴당 2개 증가하는 건데 4개가 증가했다고? 2바퀴 돈 거예요. 2바퀴 돈 거라고.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2바퀴 돈 건 뭔데요? 한 바퀴당 1과 2와 5로 반응하는 거잖아. 2바퀴 돌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전체 10개인데 C가 10개야? 얘네들 동시에 사라졌구나. 이걸 찾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엮여 있어요. 반응식은 진짜 퍼즐이에요. 큐브. 이거 어떻게 잘 맞추냐, 그게 끝이야. 여기서 수학적인 식이 들어오면 안 돼요. 얘 모든 칸들을 우리가 다 맞출 수 있으면 돼. 생각으로만. 식 쓰면 안 돼. 식 쓰는 순간 골로 가요.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더 봅시다.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식이다. A 플러스 3B가 2C가 되는 반응이고요. 그리고 B의 초기양이 5몰일 때 반응 완결 후 전체 몰수분의 C의 몰수가 2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이때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럼 어떤 조건이 더 중요하냐면 두 번째 조건이 더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조건 봅시다. B의 초기양이 5몰이라고 하죠. 어쩌라고? 식이 안 나와. 식이. 물론 내가 식을 쓰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식을 이용해야 돼요. 어떤 관계식을 이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단독값은 쓸 데가 없어요. 얘 봅시다. 전체 몰수분의 C의 몰수. 전체가 2일 때 C의 몰수가 1이라고 비율이 나와 있죠. 자, 이게 식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시작을 못해서 망하는 거 알죠? 화학은 시작하는 지점을 잘 잡아야 돼요. 자, 해봅시다. 그럼 이거부터 먼저 풀기 시작합니다. A 플러스 3B가 2C가 되는 반응인데 A의 양을 모두 구하라고 합니다.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A가 한 개 반응물인 상황이 있고요. B가 한 개 반응물인 상황도 있어요. 자, 전체 몰수분의 C의 몰수가 2분의 1이라고 그러죠. 가장 대충 표현할 거예요. 전체가 두 개일 때 C가 하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전체가 두 개일 때 C가 하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C가 하나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개수 2짜리가 하나 만들어졌으면은 개수 3짜리는 1.5가 빠진 거예요. 개수 1짜리는 0.5가 빠진 거고요. 다시 한번, 얘네들 지금 반응물이고 얘는 생성물이야. 그래서 플러스 붙인 거고 반응물에서는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근데 A가 한 개라는 건 뭐냐면은 반응 후에 A가 빵개가 됐다라는 거야. 근데 전체 두 개인데 C가 한 개야. 그럼 B가 한 개일 수밖에 없지. 그렇죠? 1.5 반응에서 한 개야? 그러면 2.5가 있었구나. A는 0.5 반응에서 빵개야? A 0.5 있었구나. 자, 오른쪽 상황도 봅시다. 얘는 B가 없죠? 뭐부터 채워도 상관없어. 그냥 다 채울 수 있기만 하면 돼요. 얘 두 개인데 C가 하나야? A가 하나겠죠. C가 하나 만들어졌어. 얘 1.5 빠졌고 얘 0.5 빠진 건 왼쪽 상황이랑 똑같고요. 0.5 반응에서 1 됐어요. 그러면 1.5였겠죠. B는 1.5 빠져서 없어졌네요. 그럼 원래 1.5가 있었던 거고요. 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요 숫자들 있죠. 이거 어디로부터 엮여져서 나온 거냐면 2분의 1이라는 요 비율로부터 싹 다 엮여져서 나온 거야.
이 숫자랑 얘네들이 다 엮여져 있다고 아시겠죠? 자, 상대값이에요. 실제값 아니에요. 상대값으로 일단 다 엮어 놓은 거야 지금. 다 엮어 놓은 다음에 이 실제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B의 초기항이 5몰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상대값 2.5가 5몰일 때는 상대값 0.5인 A는 1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대값 1.5가 5몰일 때는 A 상대값 1.5 역시 5몰이겠죠. 그래서 A양은 모두 1몰과 5몰이 가능해집니다. 아시겠죠? 어려워요? 할만하죠? 좋아요. 자, 예제 1-19번도 한번 봅시다. 2A 플러스 B가 2C가 되는 반응이다. 자, 선경아, 요 반응식을 봤을 때 델타 T가 몇이니? 델타 T. 그렇죠. 델타 T는 마이너스 1이에요. 3개가 반응을 해서 2개가 되고 있잖아. 하나가 빠지는 반응이잖아. 그럼 한 바퀴당 전체 몰수가 하나씩 감소하는 반응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나에서 전체 기체분의 C의 양을 구하라고 합니다. 2A 플러스 B가 2C가 되는 반응인데 10리터, 7리터에 있다 그러죠. 이거 10리터, 7리터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분자수 비가 10대 7이다. 이것만 중요한 거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처음에 10개 있었다라고 치자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7개 된 거예요. 3개 빠졌죠. 한 바퀴당 1개 빠지는데 3개 빠졌다고 3바퀴 돈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플러스 6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 잘 생각해 봅시다. 전체 기체 양분의 C의 양이죠. 전체가 7일 때 C가 6개가 나왔네요. 그러면 7분의 6이다. 여기까지 끝내주면 되겠죠. 할만하죠? 예, 신기하네요. 자, 좋아요. 이제 가리고 풀기, 뭐 무시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A 플러스 몇 B가 2C가 되는 반응이 있고 A와 B가 3개, 6개 있었고 반응 후에는 5개가 됐더라. 이때 A, B, C가 각각 몇 개, 그리고 스몰 B가 몇 개인지, 스몰 B가 몇인지 그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A 플러스 몇 B가 2C가 되고요. 3개, 6개가 있었는데 나중에 5개가 되더라. 자, 여기서요 일단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으면은 우리는 첫 번째로 한계 반응물을 찾아줘요. 한계 반응물을 찾아준다. 어떻게 찾냐면요, 확실한 것들로 끝까지 보내본다. 확실한 게 뭔데요? A 확실해요. 개수가 1이라고 정해져 있잖아. B는 확실하지 않아요. 개수가 없잖아. C는 확실해요. 개수가 있잖아. 아시겠죠? 확실한 것들로 끝까지 보내본다. 얘를 다 반응시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3개가 반응을 하면요, C는 몇 개가 나올까요? 1A가 2C가 되는 반응이잖아. 그럼 C는 6개가 나오는 거예요. C가 6개야? 근데 전체 5개라며 C 6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얘가 다 반응한다라는 게 모순이라는 거죠. 따라서 B가 다 반응을 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좋아요. 그럼 B가 반응한다는 게 확실해진 거지. 자, 여기서 B 개수 모르죠? 알기도 싫어. 귀찮아. 근데 어차피 빵게 되네요. 어차피 사라지는 요 상황에서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 봅시다. A가 처음에 있었어. 근데 여기에 B를 넣어주자. 근데 B는 다 사라진대. B가 한 개 반응물이라는 거지. 그럼 A가 남는다라는 거야. 그리고 생성물인 C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걸 봤을 때 초기에도 반응 전에도 B는 안 보여요. B는 그냥 첨가된 A인 거야. 그리고 반응 후에도 B는 안 보여요. B가 한 개 반응물이니까. 자, 그럼 반응식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마치 A가 C가 되는 반응처럼 보인다는 거야. B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어차피 B 사라지죠. 한계 반응물이잖아. 얘를 무시할 거야. 처음에는 A와 몇 B가 반응을 해서 이 C를 만들어내는 반응이 이었는데요. B가 사라지고 있네요. 그럼 얘를 무시할 수 있고요. B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A가 EC가 되는 반응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9개가 5개가 되는 반응이었거든. 근데 B가 사라지죠. B를 무시하게 되면요, 3개가 5개가 되는 반응으로 바뀐 거예요. 아시겠어요? A가 EC가 되는 반응에 델타 T는 몇이냐면은 플러스 1이에요. 그렇죠? A가 EC가 되는 반응에 델타 T는 플러스 1이라는 거야. 근데 3개에서 5개로 2개가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2바퀴 돈 거예요. 뭐가? A가 EC가 되는 반응이. 이게 2바퀴 돌았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럼 1개, 4개 남아서 5개가 됐다. 개수가 나왔네요. 1과 3과 2라고. 따라서 얘가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어차피 사라지는 애들 있죠. 한계 반응물 있는 애들. 이런 애를 우리가 무시하고 푼다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조금 어렵죠?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자, A가 2B가 된대요. 얘가 하나가 있었어. 그럼 하나 반응해서 2개 되겠죠. 그럼 전체 몰수 2개 되겠죠. A가 다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니? 없어. 한계 반응물이 없잖아. 그냥 A 혼자서 지금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다른 놈이랑 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지 혼자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A는 무조건 다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럼 1이 있으면은 얘는 무조건 B 2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반응 전분의 반응 후를 봤을 때 1분의 2에서 2가 나오겠죠. 자, 이거 왜 나오는 거죠? 얘의 개수가 1대 2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2개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2개 반응해서 4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전체 몰수 4개 될 거예요. 역시 2분의 4에서 전분의 후가 2가 뜨네요. 그러면 어떤 실험을 봤는데 A가 몇 B가 되는 반응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반응 전분의 반응 후가 계속 2래요. 계속 2래요. 뭐야? 그럼 얘가 개수가 1이니까 얘의 개수는 2다라고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도 봅시다. A 플러스 B가 EC가 되는 반응. 얘는 2개짜리가 2개가 되는 반응이니까 델타 T가 빵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반응 전에 비해 반응 후에 전체 몰수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1인 거예요. 전분의 수가 계속 1인 게 뭐냐면 델타 T가 빵인 반응이라는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몇 B가 3C가 되는 반응인데 여기서 N 전분의 N 수가 계속 1이래요. 그럼 델타 T가 빵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 개수가 2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3개짜리가 3개가 되는 반응. 아시겠죠? 자, 밑에 이거 2개가 어려워요. 얘네 2개. 자, A 플러스 2B가 2C가 되는 반응이 있다. 얘가 1과 2로 있다고 하자. 정확히 개수비만큼 있다고 하자. 얘 하나 반응할 때 얘 2개 반응하죠. 동시에 사라지네? 그러면서 C는 2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N 전분의 N 후가 3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3분의 2가 어떤 숫자냐면은 반응 전의 개수의 합분의 반응 후의 개수이죠. 그렇죠? 예, 요게 3분의 2예요. 그리고 얘가 뭐냐면요, 목표값이에요. 목표값. n 전분의 n 수가 3분의 2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값인 거야. 3짜리가 2개가 되는 반응의 목표값이 3분의 2라는 거예요. 목표값을 언제 도달할 수 있는데요? 반응 전의 몰수비가 개수비대로 있을 때. 개수비가 1대 2인데 반응 전의 몰수비가 1대 2잖아. 이럴 때 동시에 사라질 수 있고
동시에 사라질 때 목표값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야. 동시에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뭐가 있는데요? 동시에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요. B가 더 많이 들어있는 거야. 예를 들어. 근데 어차피 얘 하나밖에 없잖아. A는. 그럼 얘 하나 반응할 때 B는 2개 반응하는 거 당연한 거야. X만큼 더 있다고 해서 더 반응할 수가 없다고. A가 1개 반응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럼 얘 X만큼 더 많을 때 X만큼 더 남겠죠. 그냥 X만큼 더 많으면은 그냥 X만큼 남는 거예요. 자, 이때를 보면요. 반응 전분의 반응 후 N 전분의 N 후가 3 플러스 X분의 X 플러스 2죠. 즉 3 플러스 X분의 2 플러스 X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만약에 이런 반응이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A 플러스 2B가 2C가 되는 반응에서 반응하지 않았다? 그럼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 0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그대로 1, 2 이렇게 있겠지. 이때는 N 전분의 N 수가 그냥 1이겠죠. 3개에서 자 1부터 출발을 할 거야. 1부터 출발을 할 거고 3분의 2까지 목표값을 향해서 달려갈 거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남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 그럼 1과 3분의 2 중간 지점에 멈출 수밖에 없어요. 왜요? 3 플러스 X분의 뭔가 남았다고 한다면 3 플러스 X분의 2 플러스 X로 형성이 되겠죠. N 전분의 N 후가. 얘는요 3분의 2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정수끼리 볼게요. 숫자끼리 3에서 2로 3분의 2배가 되죠. X끼리도 3분의 2배가 되면요 정확히 3분의 2일 거야. 즉 이 분자가 X가 아니라 3분의 2X였다면 이 분수 자체가 3분의 2였을 거라고. 근데 3분의 2X가 아니라 여기에 3분의 1X가 추가된 X가 추가가 돼 있죠. 그럼 3분의 2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3 플러스 X분의 2 플러스 X가. 아시겠죠? 그래서 얘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1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얘보다 클 수밖에 없어서 이 중간에 멈추게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이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어려워요. 근데 알면 편해. 알면 굉장히 편해. 그럼 이 반응 봅시다. 반응 전분의 반응 수가 일단 1부터 시작을 할 거야. 반응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뭐 전체 몰수가 바뀔 리가 없으니까. 그럼 1부터 시작을 해서 목표값이 몇이냐면 2개짜리가 3개가 되고 있는 반응이죠. 3개가 되고 있는 반응. 목표값은 2분의 3입니다. 근데 중간에 얘네들이 동시에 사라지지 않고 A와 B가 동시에 사라지지 않고 둘 중에 한 놈이 남았다. 어느 놈 하나라도 남았다 하면은 목표값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 중간에 멈춰버릴 거라는 거야. 아시겠죠? 좋아요. 자, 요런 게 이제 반응식이에요. 요런 거 이용해서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는 뭐였나? 어렵나요? 할만하죠? 네. 할만해요? 어지러워요? 처음에 좀 어렵게 배워야 돼. 여기 있다. 자, 2016년 4월 학평 20번 문제입니다.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A 플러스 2B가 몇 C가 되는 반응식이다. 이 C를 구해줘야겠죠. 표는 용기에 기체 A와 B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 반응 전후 용기 속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실험 1에서는 A가 모두 소모되었고
실험 1에서는 A가 모두 소모되었고 실험 2에서는 B가 모두 소모되었다. 1에서는 A가 한 개 반응물, 2에서는 B가 한 개 반응물이다 라는 거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요 반응식 봅시다. A 플러스 2B가 몇 C가 되는 반응이거든. 그리고 전체 몰수를 봤을 때 지금 전체 기체 몰수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죠. 반응 전에 4N이었는데 반응 후에 2N이래요. 이만큼 빠진 거죠. 밑에서는 5N에서 2N으로 3만큼 빠진 거죠. 그럼 일단 이거 보면서도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이걸 보고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이 반응은 델타 T가 음수인 반응이다. 그래서 지금 개수가 감소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기체 분자 수가 감소하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1대 2가 반응 비율이 2대 3이라는 거야. 두 바퀴 돌 때 세 바퀴 돌았다는 거야. 전체 몰수 변화량이 2대 3이잖아. 그럼 전체 몰수 변화량만 2대 3이 아니고 A의 반응 비율도 2대 3이고요. B의 반응 비율도 2대 3이에요. 생성된 C의 비율도 2대 3이에요. 개수비만 2대 3이 아니고요. 반응한 A의 질량 비율도 2대 3, 반응한 B의 질량 비율도 2대 3, 생성된 C의 질량 비율도 2대 3. 다 2대 3인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잡는 게 중요해요. 어쨌든 간에. 자, 전체 기체의 몰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N 전분의 N 후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실험 1에서는 N 전분의 N 후가 2분의 1이 나왔고요. 실험 2에서는요, N 전분의 N 후가 5분의 2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 지금 3개짜리가 반응물이 3개짜리인데 델타 T가 음수여야 되죠. 그럼 여기 3개만 돼도 음수가 아니라 빵인 거잖아. 그럼 3개보다 작아야 되죠. C의 개수가 3개보다 작아야 돼요. 즉 얘는 1 또는 2짜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1 또는 2짜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식을 쓰기보다 얘 아니면 얘인데 그거만 잘 생각을 해보면 돼요. 만약에 1짜리잖아. 만약에 1이다. C가 1이다. 그러면 목표값이 3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1부터 출발을 해서 3분의 1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C가 2라면요. 목표값이 3분의 2죠. 그럼 1부터 출발해서 3분의 2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좀 밑에다 씁시다. 1부터 출발해서 3분의 2까지 갈 수 있다. 근데 지금 뭔가 남았을 때 어떻게 찍히고 있냐면은 1에서는 전분의 수가 2분의 1로 찍히고 있고요. 2에서는 전분의 수가 5분의 1로 찍히고 있어요. 근데 2분의 1은요. 2분의 1은 3분의 2의 외부 범위죠. 1부터 3분의 2까지가 될 수 있는 범위야. 만약에 C가 2라면은. 근데 2분의 1이라는 거는 이 외부 범위인 거잖아. 그럼 3분의 2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목표값이. 즉 개수가 2일 수가 없다고. 그럼 개수가 1이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값은 3분의 1이어야 되는 거예요. 되는 거고. 그래서 얘의 개수가 1로 특정 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하느라 길어서 그렇지 그렇게 복잡한 논리 아닙니다.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요. 4n에서 2n, 5n에서 2n, 2개 빠졌고 3개 빠졌다. 2바퀴 돌고 3바퀴 돌았네. 그리고 기체 분자 수가 감소하는 반응 델타 T가 음수구나. 얘의 개수는 그러면 1 또는 2여야겠다. 그럼 목표값은 3분의 1 또는 3분의 2여야죠. 근데 목표값이 3분의 2라면은 전분의 수가 2분의 1이 찍힐 수가 없다. 따라서 목표값은 3분의 1이고 얘의 개수는 1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C가 1이다. 그럼 개수 다 찾았네요. 요거 찾는 게 문제였어. C에다 이렇게 반응식이 연결됐고요. 실험 1. 전체 기체 4N이래요. 그냥 4개라 해. 반응 후에는 전체 기체 2개 됐고요. 이게 실험 1이에요.
A 플러스 2B가 C가 되는 반응에 델타 T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한 바퀴 돌았다는 거죠. 두 개 줄었다는 거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C가 하나죠. 그리고 실험 1에서는 A가 모두 소모되었다. A는 없고요. C가 하나인데 전체가 두 개야. B가 하나네요. 그러면 두 개 빠져서 하나, 원래 세 개 있었고 A는 하나겠네요. 이게 실험 1 상황이고요. 실험 2 상황은요. A와 B가 5n에서 2n이래. 그러면 얘는 1.5바퀴 돈 거야. 1.5바퀴. 원래 전체 5개 있었는데 나중에 2개가 됐다는 거죠. 실험 2에서. 그리고 실험 2는 B가 모두 소모되었다. 3개가 감소했고 델타 T는 마이너스 2예요. 1.5배 감소해, 1.5바퀴 돌아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 플러스 1.5 이렇게 하면 돼요. 개수 비에 비해 1.5배 반응했다. 그러면 C는 1.5고요. 실험 2에서는 B가 모두 소모됐으니까 B는 없어요. 그러면 A가 0.5개가 있어야 총 2개가 되겠죠. 1.5에서 0.5냐? 0.5개야 원래 2개 있었던 거고 3개 반응해서 빵 개야 원래 3개 있었던 거네요. 그럼 봤을 때 B끼리는 차이가 없네요. A끼리 하나에서 2개로 A가 하나 증가했네. A 하나 증가할 때 28g 증가하고 있죠. 그럼 A 하나가 28짜리라는 거야. 얘가 28짜리고요. 실험 1에서는 전체 질량이 34라 그랬죠. 그럼 B 3개가 6g이어야겠네. 그래야지 34g이란 전체 질량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B 3개가 6이면 B 하나당은 2짜리겠죠. A 하나당은 28짜리고. 아시겠죠? 자, 봅시다. 실험 1과 2에서 반응 전 B의 몰수는 3개, 3개로 같고요. 반응 후 C의 질량은 2에서가 1에서의 2배이다? 아니죠. 얘 한 바퀴 돌 때 1.5바퀴 돈 거잖아. 1.5배인 거야. 그러면 생성물의 C의 질량도 1.5배일 거라고. 괜찮죠? 예, 1.5배입니다. 아니고 디귿. 분자량은 A가 B의 7배이다. 분자량은 A가 28짜리고 B가 2짜리죠. 14배예요. 14배. 답이 1번이에요. 요게 20번이에요. 생각만 잘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할만하죠? 네, 잠깐 쉬었다 갑시다.